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아픈 역사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을 연구해온 부경대학교 노용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예.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 학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990년대 후반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경산 코발트 광산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그 코발트 광산에는 아직까지도 약 3천여 명의 희생자들이 아직까지 유해가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천여 명이요? 예. 예. 지금까지 발굴된 게 569 정도니까 한 2,000구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갱도 안에 들어가서 한국 전쟁 때 희생된 분들의 유해를 보면서 이 연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해 발굴도 직접 참여를 하셨고요. 네, 99년부터 이제 코발트 광산에 대한 발굴을 실시했고요. 2005년도에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예, 예.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울산 보도연맹 사건, 예,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울산 지역 케이스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도 과거 좌익 전력이 있다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고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예비 검색을 한국전쟁 이후에 바로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좌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소위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약 800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1,000명 정도 중에서 지금까지 학살된 기록이나 사실 등을 통해서 볼 때 확실하게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약 300~400명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진실 규명은 2007년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굉장히 의의가 있다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수반인 전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공권력이나 폭력이 잘못 오용되어 사용되어서 민간인에게 무고한 피해를 입혔다고 사죄를 한 첫 번째 케이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예. 자, 정부 상대로 소송도 있었고 배상도 일부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과거사의 이 상처가 제대로 이제 치유가 된다거나 글쎄요 마무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는 감히 할 수는 없겠죠. 네. 사실은 무고하게 돌아가신 민간인들을 위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거사는 특별한 경우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국가배상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국가배상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족들은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해서 울산 지역도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많지 않은 액수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대한 억울한 원한을 조금 싣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배보상의 이 과정이 충분치 않고 그다음에 액수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더 국가적인 새로운 방식의 배상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심이 담긴 그런 사죄. 사실 뭐 대한민국의 역사에 참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과거사 제대로 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 한 번 더 그 당위성 강조를 한번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사 청산이라 그러면 왜 이제 과거의 일을 자꾸 또 들추어서 새롭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과거사 청산의 목적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같은 돌발 사태가 또 발생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무고하게 희생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 시스템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오지 않도록 하는 사회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우리 과거사 청산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사 청산은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부상, 그다음에 기념화해 사업 뭐 이렇게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잘 교육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했을 때 또다시
새로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의식을 개선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과거사 정산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 아픈 역사를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예. 그 아픔이 잊혀지지 않도록 네, 예. 많은 수고, 많은 네, 예. 애를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